예, 매주 금요일 장외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요즘 열기가 뜨겁습니다. 카카오뱅크 장외 시장 시가총액 추정치가요, 46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과열 논란 피하긴 어려운 요즘 시장입니다. 잘 투자하는 그 팁 얻어보도록 할까요? 최고의 멘토 소영주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앞서 말한 대로 카카오뱅크 좀 핫하죠.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준비된 소식도 있습니다. 앞서 오늘의 핫뉴스, 한 주간의 이슈상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크래프톤이 드디어 상장 주관사를 선정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가 대표 주관사를 선정했고, 애국계 증권사가 3개 정도, 그다음에 NHN 투자증권까지 총 5개 증권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상장을 도전하는 크래프톤. 현재 크래프톤 주가는 150만 원대를 지키고 있지만 오늘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150만 원이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크래프톤 주관사 선정이 마치 상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냉정해지기 쉽다는 거죠. 어제 오늘 거래소 코스닥 조정기를 연속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정기에서 개인들도 투자에 대해서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외 주식 시장도 현재 조정기 상태에서 크래프톤이 170만 원까지 치고 올라가다가 현재 150만 원대 걸려 있습니다. 마치 내년 상반기 등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죠. 시간이기 때문에 이 크래프톤 주가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편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즘 현대 관련 주식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 MN소프트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현재 주가가 오버슈팅을 한 느낌입니다. 11만 원대 넘어갔다는 건 회사는 좋은 회사입니다. 현대 MN소프트는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정밀 지도에서 특히 무인 자동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회사입니다. 그러나 현재 11만 원 이상이 간다는 것은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좀 더 7만 원대까지 내려봤을 때 편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카카오뱅크 7,500 유상자 결정했습니다. 앞서 말한 기업 가치가 현재 카카오뱅크가 처음으로 외부기관의 평가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현재 앞서 말한 대로 장에서 40조, 45조 이렇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오버슈팅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 이 정도 가격은 고가 논란이라는 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외부기관으로 처음으로 카카오뱅크 받았을 때 주당 가치가 얼마나 하냐면 23,500원입니다. 현재 95,000원이죠. 시장이 거의 7만 원 가까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상당히 앞서가 있습니다. 이 카카오뱅크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절대 매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7,500원 유상자 결정을 하면서 냉정하게 중립적 입장에서 외부기관의 평가기관이 기업 가치를 8조 5,800억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신주 2,500억을 발행했죠. 이 발행 가격이 23,500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상장 회사가 주식을 편입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적정가치의 산정입니다. 이 비제도권 시장이다 보니까 적정가치 상장할 때 되게 어려운데 기준점을 이게 잡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동종회사의 가격과 그다음에 그 기업의 기관이 투자한 마지막 단가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뱅크 이번에 유상자가 들어갈 기업 단가가 주당 단가가 23,5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95,000원짜리는 얼마나 높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이 카카오뱅크 앞으로도 자기 자본 증자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증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카카오뱅크를 장외에서 절대 매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20년의 노하우입니다. 지금 급하게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카카오뱅크가 내년 하반기나 또 내후년 상반기에 가기 때문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요즘 미국 시장, 국내 시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기 둔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은 코로나19 문제는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장이 약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돌출되어 있는 악재로 인해서 기존의 주식의 발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주식의 형태는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반이나 남았습니다. 카카오뱅크.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지켜보고 주식을 구입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급할 것이 전혀 없는 주식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정몽구 회장의 와병, 그다음에 둘로 인해서 새로운 지주 개편,
회사의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고 그 역할의 지렛대 역할을 분명히 현대 엔지니어링이 할 것이다. 이런 소문에 의해서 이미 기사들이 한둘 IPO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요즘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또 정문교 회장의 와병설,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재용과 정의성 시대가 동시에 개막됐습니다. 이들의 이슈가 뭡니까? 상속세입니다. 그럼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분명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블록딜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블록딜로서 이 상속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있고, 통상적으로 사람이 죽고 난 후에 6개월 아닙니다.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2개월 안에 총 8개월 안에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분할납이 됐건 일시납이 됐건.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 기본적으로 기존에 들고 있는 주식을 갖고 블록딜을 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로 얼마 전에 회장으로 취임한 정의선 회장, 이 정의선 회장도 이 상속세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IPO로 상속 실타래를 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IPO의 핵심이 바로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갖고 있는 지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현재 시총 가치만 9,800억이 됩니다. 현재 갖고 있는 지분이 11.72포인트나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엔지니어링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고, 현재 가격 85만 원, 아마 이 가격은 조만간 볼 수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불과 6년 전에 이 현대 엔지니어링 주식은 14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장을 간다는 전제 조건이었죠. 다시 상장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이 현대 엔지니어링 주식은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이 세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0분의 1의 액면 분할 추진하면 현재 360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360만 원 무겁지 않습니까? 이 주식을 10분의 1로 액면을 추진한답니다. 이 뜻은 가벼워지면서 개인들도 유입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된다는 거죠. 내년 상반기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관심 있는 종목으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팁을 줄 팁은 장외 주식의 좋은 종목 고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장외 주식 어렵고 무섭습니다. 섣불리 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일반 개인들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들어야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 시장이 바로 장외 주식입니다. 이유는 비제도권, 제도적 보호장치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는 철저하게 본인을 준비하고 들어올 필요가 있고,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주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증시 상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회사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비상장 회사의 생명은 상장입니다. 상장되지 않는 회사들은 배당이 거의 없습니다. 이 장외 주식에서는 배당할 이유도 없고 배당하는 회사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장될 회사를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귀뚜라미 보일러. 얼마나 좋습니까? 경동 라비엠보다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님 세대 또 우리 세대에 귀뚜라미 보일러 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상장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가족끼리 주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 분산되지 않고 주식을 상장을 천명하지 않는 회사는 절대 사서는 안 됩니다. 예, 비상장의 51%를 제한 나머지 49%를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적으로 주식을 상장한다는 회사를 반드시 투자하는 게 제1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적 가치보다는 미래적 가치에 무게를 줘야 됩니다. 올해 잘 나가는 회사가 내년에는 잘 나가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적 가치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적 가치, 내년, 내후년을 보고 투자하는 게 바로 장외 주식입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성이 좋은 회사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기간 투자를 유치한 기업을 꼭 해야 됩니다. 이유는 비상장 회사가 비제도권에 있다 보니까 재무구조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기업 IR 자료, 자기 기업의 홍보 자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이 투자한 회사는 기관이 관리 감독을 합니다. 돈을 많이 넣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이 투자한 회사는 그래도 재무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고 어느 정도 시장의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반드시 기관이 투자한 회사의 주식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너 지분보다 기간 지분이 높은 투자. 앞서 말하면 똑같습니다. 기간이 많이 투자한 회사는 어떻게 되냐. 상장을 밀어가죠. 누가? 기관이. 기관들이 배당도 받지 않고 2년, 3년 안에 상장이 전제 조건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기관이 많이 투자해서 반드시 상장의 길목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래가 활발하죠. 기관이 투자한 기업들은. 거래가 활발하는 것은 장애주식의 단점, 환급성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기업이 주식 거래가 활발한 기업들을 투자할 때 여러분들 리스크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장의 재수생이 다음 기회에 성공률 높다. 이겁니다. 한번 실패한, 우리가 IPO를 청구하고 실패한 기업들은 피해가는 길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한번 실패하고 재도전하는 회사들은 성공 확률, IPO에 들어갈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회사는 야나두입니다. 너 누구니? 야나두. 카카오 퀴즈죠. 원래 카카오 퀴즈와 야나두, 야 나도 영어 할 수 있다. 우리 조정석 탤런트가 TV에서 많이 나오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야나두는 온라인 영어의 최강자입니다. 이 카카오 퀴즈는 영어, 에듀케이션, 기부로 교육, 어린이들 교육에 좀 강자였죠. 그러나 이 회사들 작년 2019년 12월 달에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하고 1월 달에 사명을 야나두로 개명을 하죠. 카카오 퀴즈가 자기 이름을 버리고 야나두를 선택합니다. 카카오가 최대 주주겠죠.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그러면서 상호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죠. 야나두가 100만 회원을 보유한 성인 대상 영어 콘텐츠의 1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정석 씨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이걸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저보다 젊은 사람들은 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플랫폼에서는 이걸 이길 수가 없답니다. 이 야나두의 영어 교육 플랫폼 시장은 최강자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학습, 마케팅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카카오라는 대기업에서 이 회사를 인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두 회사의 만남, 카카오의 자금력, 그다음 야나두의 기획력, 이 두 개가 플러스 되면서 현재는 새로운 사업 구조까지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헬스케어 사업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온라인 교육 시장은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 3조에서 현재 3조 9천억까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의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 교육이 누구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이때 가장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야나두를 보겠습니다. 야나두가 이제 17억 한 2천 정도의 자본금을 보이겠지만 올해 상반기만 매출 500억에 영업이익 100억을 달성했습니다. 이게 비상장이 있는 회사입니다. 얼마 전에 9월 달에 한 400억 가까이를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존에 있는 회사에 카카오, 모바일 시장을 장악한 카카오를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교육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또는 KB증권, 비전 자산운용 등이 총 400억을 투자했습니다. 단기적입니다. 1개월 안에 돈이 모였다는 것은 이 회사가 돈이 된다는 거죠. 특히 온라인 교육 사업이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관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핵심 플랫폼이죠. 이게 애들이 갖고 있는 유캔드라든가 야나두 클래스, 카카오 퀴즈의 고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 보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